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도 뵀고요. 자, 오늘 또 뵙게 되는데, 저는 시청자님들 자주 뵈니까 굉장히 좋은데, 시청자님들은 어떠십니까? 오늘도 시장 지나온 거 복귀부터 시작해서 꼼꼼하게 좀 살펴보고요. 또 주간 전망까지 또 속 시원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전체적인 큰 틀부터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은 2.06포인트 정도, 0.09%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상승폭이 뭐 그렇게 마음에는 안 들죠.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750포인트를 살짝 돌파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0.94% 정도 상승하면서 코스피 시장보다는 상당히 탄력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선물 시장 마찬가지죠. 자, 보시게 되면 0.28% 정도 상승 마감해서 뭐 코스피 현물 시장보다는 조금 강한 모습이었는데 요거는 지난주 금요일 날 반대 현상이 조금 나왔기 때문에 자, 그거를 맞추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양시장에서 상승 종목이 코스피 시장이 437개 종목이 상승했고요. 372개 종목이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코스닥 시장은 역시 지수만큼이나 거래소 시장보다는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죠. 724개 종목이 올라오고 459개 종목이 떨어졌습니다. 자, 오늘은 뭐 프로그램 쪽에서는 별 특별한 변화가 없었고요. 차익 쪽에서는 52억 정도 순매도, 비차익 쪽에서는 150억 정도 순매수가 프로그램 형태로 유입이 됐고요. 자, 다른 아시아 시장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쪽은 뭐 별로였어요. 일본은 0.48% 정도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중국 시장이 굉장히 강했죠. 자, 중국 시장이 오늘 5.6% 정도나 폭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 중국 시장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중국 시장에는 세 가지 정도의 호재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당연히 뭐 누구나 다 아는 미중 무역 협상이 있죠. 자, 무역 협상에서 트럼프가 연기 이 기간을 지금 3월 1일까지로 돼 있죠. 그런데 트럼프가 트위터에다가 이 기간을 연장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트위터를 올리면서 이 무역 협상에 대한 뭐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중국 시장을 폭등하게 만드는 그런 한 가지 원인이었었고요. 또 두 번째가 3월 달에는 중국 정치의 가장 큰 행사가 있죠. 자, 전인대가 있고요. 전인대가 있고 그다음에 정협이 있죠. 자, 정협이 있는데 요 두 가지를 합쳐서 양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별로 안 좋은 모습이죠. 경제 상황이 굉장히 별로 안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틈만 나면 아마 경기 부양 정책을 쓰려고 막 노력을 할 겁니다. 자, 뭐 정협 같은 경우는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 같은 경우는 별로 뭐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정협이 3월 3일부터 정협이 시작되고요. 이 전인대는 3월 5일부터 이 전인대가 시작되는데 아마 그런 기대감들이 지금 상당히 크게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전인대에서 뭔가 중국 정부에서 굉장히 대규모의 그런 좀 부양 정책들 이런 걸 내놓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상당히 크게 좀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수급적인 요인이죠. MSCI. 자, MSCI 신흥국 지수에 지금 현재 중국 쪽이 5% 정도 비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크게는 뭐 20% 정도까지도 이 중국 비중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거. 자, 뭐 지금 악재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동안 주가가 좀 눌려 있다가 지금 오늘 폭발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거는 이 세 가지 요인들이 이런 부분을 지금 시장을 폭등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중국 시장 좀 부럽죠. 옛날에는 중국 같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자, 그리고 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아침에 시작할 때는 그랬죠. 코스피 시장이었는데 거의 뭐 고가 근처에서 시작했어요. 2241포인트 정도에서 시작했는데 전주말에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좋았었죠. 자, 근데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작하면서부터 밀리기 시작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장중에도 중국 시장이 뭐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약 1.3% 정도 플러스로 시작했습니다. 장중에도 굉장히 크게 들어올리는 모습이었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옆으로 행보를 하면서 그냥 매물 소화를 하는 그런 과정이 진행됐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이따가 수급 쪽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3번에 자, 우리나라의 뭐 1번이나 2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좋은 얘기일까요? 안 좋은 얘기일까요? 우리나라에도 나쁠 거 없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돼가고, 자, 그리고 양해에서 중국이 대규모로 경기 부양 조치를 취하고, 자,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시장에도 그렇게 나쁠 게 없는데 딱 한 가지인 거죠. 우리나라 시장에 별로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거는 수급 쪽입니다. 자, MSCI죠. 자, 여기 신흥국 지수에 중국이 편입이 되고 중국이 추가로 시가총액에 편입이 추가로 된다면 그 자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좀 빠져나갈 것이다라는 거. 그리고 실제로도 오늘 종가 동시효과 때는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장중에는 약 1,300억씩 뭐 이렇게 오후장까지만 하더라도 1,300억 정도를 매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거래소 시장의 발목을 잡는 그런 요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봉으로 보면 기술적인 부분을 보시게 되면 자, 지금 현재 상태는 금요일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전에 여기 거래 대금인데 굉장히 좀 크게 터졌던 부분들이 있죠. 자, 반등이 나와서 이 거래량이 크게 터졌던 부분들, 이 부분까지 반등이 나왔는데 거기다가 그런 수급에 대한 약간의 불안감, 우려감,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시장은 더 이상 추가 상승을 못하고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보다는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이죠. 자, 아침에 코스닥 시장도 좀 떠서 시작을 했지만 이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밀린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계속 반등이 나오고 있죠. 자, 요거는 말씀드렸듯이 수급에 대한 거죠. 자, 외국인들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자금을 조금 빼나간다라면 코스닥 시장에서 빼나갈까요? 아니면 시가총액이 큰 팔기 좋은 거래소 시장 쪽에서 빼나갈까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들어온 자금도 마찬가지죠. 거래소 시장 쪽으로 자금이 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래소 쪽에서 빠져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에서 중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 모습이었어요. 자, 일봉을 보면서 이것도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뭐 일봉 형태에서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금요일 날 같은 경우 금요일 날까지 조금 눌러주는 모습이었죠. 자,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음선이 남아서 조금 눌러주는 모습이었고요. 뭐 상대적으로 수급이 자유로운 그런 모습이니까 오늘은 양선이 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에 좀 여기에 조금 갭이 동반돼서 하락했던 그 자리까지 반등 나오고 좀 매몰 소화를 하는 과정들, 이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시장 수급, 현물시장, 선물시장 전부 다 수급을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오늘 796억 정도, 약 800억 정도를 매도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오후장 거의 3시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한 1,200억 정도, 1,300억 정도 매도했어요. 자, 그러면 외국인들이 막판에 조금 동시효과 때 근처에서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급 뭐 그렇게 많이 나쁘지는 않다라고, 외국인들이 팔긴 팔았지만 그렇게 나쁜 수급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시장의 수급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거래소 시장하고 조금 틀리죠. 자, 거래소 시장은 790억을 팔았었는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767억 정도를 매수했고요. 기관 역시 616억을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거래소 시장에서는 팔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MSCI 뭐 그쪽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보고 있고요. 자, 뭐 거래소 시장에서 700억 정도 파는 건 그렇게 큰 건 아니죠.
근데 코스닥 시장은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767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거래소 시장에 또 못 움직인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선물 시장입니다. 선물 시장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한 4,200억 정도를 매도했죠. 기관들이 좀 매수를 했지만 그렇게 큰 의미, 기관들 매수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그 금요일 날 조금 매수했던 거 오늘 좀 청산을 한 것도 있고요. 자, 요거는 이 선물 시장의 수급에 대해서는 선물 현재가 화면을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보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과연 이 자금의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했던 자금의 정체가 뭔지. 자, 요걸 보시면 이 선물 화면에서 보실 거는 이 미결작정을 잘 보셔야 됩니다. 미결작정이라 하면 그런 거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매수를 했고 매도를 했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 일단 매수를 하고 또는 매도를 하고 청산을 안 한 수량,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냥 내가 선물 매수를 한 계약을 매수를 하면 미결작정은 한 계약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선물 매수했던 걸 그냥 냅두고 또 매도를 한 계약을 친다 다른 계좌로 그렇게 된 미결작정은 또 하나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매수했던 거를 청산을 하거나 매도 쳤던 걸 청산을 하면 미결작정은 한 계약 줄어드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오늘 미결작정 부분이 보시게 되면 한 7,200계약 정도 미결작정이 늘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자, 외국인들이 지금 한 6,000계약 이상을 지금 오늘 시장에서 순매도를 했는데 미결작정이 7,000계약 정도 늘어났다. 자, 이렇게 되면 요거는 신규로 좀 아랫방향으로 보고 있는 외국인들이 새로 좀 진입을 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 요 부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옵션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 시장은 자, 외국인들이 한 16억 정도를 순매도했죠. 금융투자는 5억 정도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자, 뭐 콜옵션 쪽에서 외국인 16억 매도, 금융투자 5억 매수, 엇갈린 포지션이죠. 자, 그리고 풋옵션 쪽을 살펴보게 되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들은 한 23억 정도를 순매도를 했어요. 금융투자는 31억 정도를 순매수했죠. 자, 결론을 놓고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은 콜도 매도를 치고 풋도 매도를 치고 양매도를 쳤다는 얘기죠. 이 금융투자는 콜도 매수를 하고 풋도 매수를 하고 양매수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은 지수 크게 안 움직이겠네 이런 쪽에 배팅을 하는 거고요.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야, 좀 크게 움직일 것 같아 이런 쪽에 배팅을 하는 겁니다. 오늘 수급만 봐서는 말이죠. 자, 근데 오늘 수급 말고 전체적으로 누적 포지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적 포지션을 보게 되면 약간 좀 틀린 얘기가 나오죠. 자, 지금 콜옵션 쪽인데요.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최근 들어서는 콜옵션 쪽 매도를 조금 쌓는 모습인데 콜 매도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옆으로 기거나 빠지면 수익이 나는 포지션이 콜옵션이죠. 자, 근데 이쪽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금 시장에 대응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샀다 팔았다 하고 있으니까요. 자,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도 콜옵션 쪽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매수했다가 순매수폭 줄었다가 또다시 조금 매수하고 그래서 이 콜옵션 쪽에서는 이번 선물물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나 외국인이나 뭐 그렇게 큰 걸 바라고 이렇게 매매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자, 풋옵션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콜옵션 쪽 누적 포지션이 개인들은 한 26억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저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풋옵션 쪽을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어떤 큰 의미를 두기는 조금 어렵지만요. 자, 지금 개인들은 콜옵션을 39억 정도를 매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개인들 같은 경우는 풋 매도 콜 매수죠. 합성 선물 매수 포지션. 위쪽으로 올라가면 수익이 나는 그런 포지션이고요. 자, 외국인들은 풋옵션 쪽에서도 마찬가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매수 확 했다가 뭐 조금씩 이렇게 줄였다가 지금 순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는데 그렇게 큰 수량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번 달은 옵션 시장에서는 뭐 슬금슬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금융투자 쪽이 지금 누적 포지션이 풋옵션 쪽이 또 늘어갑니다.
또 늘어가고 있어서 자, 다행히 오늘 콜옵션 쪽에서 조금 매수가 유입이 됐는데요. 자, 이런 부분을 장중에도 좀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금융투자 쪽이 풋매수가 조금 줄어주든가, 그 다음에 아니면 콜옵션 매수가 조금 늘어나 주든가, 자, 이런 모습이 나와야 시장을 조금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파생시장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신규로 매도 진입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제가 한 20년 정도 파생시장 경험해 본 결과는 이들 같은 경우는 짧은 관점에서 들어온 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시장을 뭐 추세적으로 안 좋게 이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음은 전체적인 업종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 업종인데요. 오늘 이쪽이 굉장히 좀 안 좋았었죠. 대북 관련주들, 이런 경협 섹터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원래 금요일은 제가 방송 출연하는 날은 아닌데요. 여기서 오늘장 MVP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때 금요일 날 대북 관련주가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거의 뭐 2시부터 시작하는 방송이었는데, 그때 대북 관련주들 이거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라는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자, 시장이 굉장히 영악해졌습니다. 지금 전에보다 훨씬 더 영악해졌어요. 전에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 27일, 28일 북미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근처까지는 좀 이렇게 가다가 사인하는 순간 떨어지고, 그때부터 떨어지고 그랬었는데요. 학습 효과가 있는 거예요. 시장 같은 경우도. 자, 뭐 이거는 오래전부터 27일, 28일 이렇게 예고된 사안이라서 지금 금요일 날 좀 올라오고 난 다음에 이 현대엘리베이터가 대표적인 그런 거죠. 자,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똑같이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좀 아주 획기적인 그런 부분이 나온다라면 이런 쪽은 경협 섹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을 거예요. 하지만 트럼프가 지금 당장 북한에 획기적인 그런 걸 줄 것이냐 하는 거,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글쎄요, 그렇게 쉽게 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이 북한 대북 제재 같은 경우는 법률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가 자기가 그냥 풀어줄게 하고 풀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북미 협상에서 뭐 좋은 얘기들, 이런 거 앞으로 희망적인 얘기들을 그런 얘기들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을지언정 당장 뭐 어떤 해결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약간 어렵다라고 봅니다. 자, 약간만 뜨뜨미지근한 얘기가 나와도 이 시장은 조금 재료 노출 혹은 뭐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요, 아, 이거 전에랑 똑같구나라는 그런 인식이 만약에 시장에 심어지게 된다면 급락하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께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금요일 날 똑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쫓아가지 마세요. 그리고 일단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보십시오. 보시고 웬만하면 이게 좀 재료 노출 이런 걸로 인식이 돼서 조금 조정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그 조정받는 구간에서 그 다음엔 어떤 재료가 있을까요? 그렇죠? 예, 김정은 위원장 뭐 이쪽으로 방한하는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재료들이 또 이 시간이 지나면 또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 끝나고 난 다음에요, 그러고 난 다음 충분히 조정받았을 때 그때 매수하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대표로 이 현대엘리베이터를 봤는데 금요일 날 쫓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프실 겁니다. 추격 매수는 곧 손실로 이어지니까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고요. 자, 다음은 종목을 하나 말씀드릴 텐데 인지컨트롤스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지컨트롤스 요거는 그랬죠. 전에 1월달 같은 경우도 지금은 없어진 프로인데요. 우리 종목 추천하는 프로가 거의 없어졌어요. 자, 근데 이때 좀 추천을 바로 이날 금요일이에요. 이날이 금요일 날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조정을 굉장히 좀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수소차 섹터가 굉장히 강한 모습인데요. 자, 간략하게 지금 수소차 관련해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깊이 공부하셔야 돼요. 깊이 공부하셔야 되는 게 그냥 정부에서 하려고 한다, 무작정 이렇게 생각해보면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왜 하려고 할까요? 자, 이 수소를 만드는 방법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처음에는 뭐냐면 부생수소라는 게 있고요. 자, 요거는 부생수소는 뭐냐 하면 이 정유나 뭐 제철 뭐 이런 지금 현재 있는 공장에서 좀 그 부산물로 나오는 게 수소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 갖고 부생수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전의 방식이 있죠. 자, 우리는 이거 어릴 때 학창 시절에 배웠던 겁니다. 물을 갖다 놓고 전기 분해를 했을 경우에 양극에서는 수소, 음극에서는 산소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 수전의 방식이 있고, 근데 이 수전의 방식이 진정한 친환경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자, 이거는 전기요금이 더 많이 들어요. 쉽게 얘기하면 수소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전기요금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술 발전이 상당히 좀 필요한 그런 섹터고요. 부생수소 같은 경우는 자, 우리 뭐 수소를 더 얻기 위해서 석유화학 공장 더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유 공장 더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한계가 있는데 가장 지금 현실적인 대안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는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뽑아내는 거예요. 천연가스인데 자, 이게 뭐냐 하면 조금 지우고 다시 적도록 하겠습니다. 천연가스는 대부분이 메탄가스죠. 자, CH4입니다. 탄소 하나에 수소가 4개가 결합된 게 천연가스죠. 대부분 성분이 LNG는 액화 천연가스니까 자, 이거 여기서 이 탄소를 따로 떼내고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 수소 쪽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자, 미국 쪽이에요. 전 세계 글로벌 패권을 갖고 있는 미국 쪽에서 지금 천연가스 생산량이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요. 이 수소차 관련해 갖고는 뭐 공개 방송을 하든가 뭐 어떤 다른 방송이나 이걸 통해서 한번 정말 디테일하게 짚어봐 드릴게요. 그렇게 되면 아주 깊숙하게 이해를 하시면 자, 이런 쪽이 왜 이렇게 움직이고 정부에서 왜 그러냐를 알게 될 겁니다. 자, 뭐 근데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죠. 쫓아가면 고생해요. 인지 컨트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단기 매매 관점에서는 가능하실 거예요. 근데 자, 이런 것들을 좀 뭐 많이 올랐을 때 쫓아가는 매매는 이때 쫓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20% 넘게 손실이죠. 똑같은 종목을 매매를 하셨더라도 누구는 상한가를 먹고 나오고 누구는 20% 넘게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빠지고 난 다음에 조금 바닥을 다지면서 반등의 기미가 조금 있으니까요. 짧은 관점에서는 뭐 충분히 지금 관심을 가져봐도 될 것 같은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체적으로 자,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거죠. 지금 전체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자, 양쪽 시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래소 시장 조금 빠졌는데요. 이거는 그런 거 MSCI 지수가 중국 쪽이 추가로 편입되는 이런 문제였는데 자, 상당 기간 지금 조금 그게 시장을 억눌러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곧 좀 있으면 해소가 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뭐 이런 부분들, 좋은 부분들. 자, 그리고 양해에 대한 기대감. 자,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도 좀 반등 시도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단 이번 주 후반 정도로 가거나 다음 주 초반 정도로 가면 미국 시장이 지금 9주 연속 올라왔죠. 아무래도 너무 좀 올랐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좀 있어서 쉬어갈 수 있는 자리는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초반 정도에는 내일이나 뭐 이 정도까지는 괜찮을 수 있어도 후반으로 가거나 다음 주 초반 정도 그쯤에는 조금 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인의 복귀는 이 정도까지 하기로 하고요. 저는 이따가 저녁에 야인시대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